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9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Multimodal Representation Learning, How to Narrow Heterogeneity Gap입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딥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멀티모달 러닝이며 세미나와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헤테로지니티 갭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모달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들 각각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입니다. 그림의 대화, 비디오, 텍스트, 그래프, 오디오, 사진처럼 정보를 인코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모달리티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유니모달 모델과 멀티모달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니모달 모델은 하나의 모달리티만을 활용하여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처럼 영화 등장인물의 얼굴 사진만을 활용해 사람의 감정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등장인물의 대사만을 가지고 감정을 예측하는 모델이 바로 유니모달 모델입니다. 반면 멀티모달 모델은 2개 이상의 모달리티를 활용하여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유니모달 모델과는 달리 영화 등장인물의 얼굴 사진과 대사를 모두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예시인데요. 영화 등장인물의 얼굴 사진은 CNN 인코더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고 영화 등장인물의 대사는 월드 임베딩과 LSTM 모델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각각 생성한 후에 이를 결합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달리티의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그림상의 주황색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멀티모달 모델과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잡한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유니모달 모델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예측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등장인물의 사진을 통해 감정을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 아래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은 어떤 감정 상태일까요? 행복해서 짓는 미소인지 냉소적으로 웃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명을 바꿔 그걸 믿니? 라는 대사를 통해 감정을 예측할 때도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냉소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모호합니다. 반면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예측한다면 어떨까요? 인물 사진, 인물의 대사만 가지고 답을 결정하기 애매했지만 아래에서처럼 2가지 정보가 함께 주어진다면 등장인물이 냉소적인 감정 상태일 거라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멀티모달 모델은 상호 보완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특징 추출을 통해 모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면서 멀티모달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달리티의 정보를 결합해 생성하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헤테로지니티 갭 문제입니다. 각 모달리티 간의 상이함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 같은 숫자가 적혀진 인물 사진과 대사가 각각 쌍을 이루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인물 사진은 이미지 공간에, 인물의 대사는 텍스트 공간에 각각 매핑을 시켰을 때 쌍을 이루는 데이터가 매우 상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테로지니티 갭입니다. 이렇게 헤테로지니티 갭을 가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활용하면 멀티모달 데이터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헤테로지니티 갭을 줄여 커먼 서브스페이스에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학습된 커먼 스페이스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정보가 비슷하거나 같은 위치에 매핑되게 됩니다. 헤테로지니티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헤테로지니티 갭을 줄이는 방법에는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코오디네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 엔코더 디코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되는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과 코오디네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비중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은 각 모달리티별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이를 결합하여 코먼 서브스페이스의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하나의 벡터로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콘캐터네이트도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사진 모달리티와 텍스트 모달리티 벡터를 쭉 이어붙인 것처럼 각 모달리티의 벡터를 이어붙여 결합하는 방식이 컨캐터네이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애디티브 어프로치는 각 모달리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중합하여 하나의 벡터로 결합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v1 벡터와 v2 벡터의 가중합으로 z 벡터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각 모달리티 레프레젠테이션에 외적을 하여 하나의 벡터로 결합합니다.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용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Multimodal Compact Bilinear Pooling for Visual Question Answering and Visual Grounding이며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활용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과 비주얼 그라운딩 태스크를 수행한 논문입니다.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 중 기존 외적을 통한 결합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논문에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 태스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은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해당 질문에 맞는 올바른 답변을 만들어내는 태스크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이미지와 What is the woman holding? 이라는 그림에 대한 질문이 각각 인코더를 통과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을 하나의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잘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대답인 배그를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Visual Question Answering, 즉 VQA입니다. 다음으로 Visual Grounding은 쿼리 내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쿼리가 A girl wearing pink flower dress 이기 때문에 위의 사진에서 핑크색 꽃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가 바운딩 박스로 표시되도록 학습됩니다.
VQA와 비주얼 그라운딩 모두 이미지와 텍스트 모달리티의 포괄적인 정보를 담는 아래 그림에서의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논문에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 중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 방식으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모달리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외적하는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가 사용되었었는데요. 논문에서는 해당 어프로치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멀티모달 컴팩트 바이리니얼 풀링 방식으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럼 먼저 기존 방식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외적을 이용한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모달리티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원을 N1, 두 번째 모달리티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원을 N2라고 한다면 N1 곱하기 1 차원의 벡터와 1 곱하기 N2 차원의 벡터의 행렬곱을 한 것이 두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외적의 결과가 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첫 번째 모달리티의 첫 번째 요소인 X1은 두 번째 모달리티의 모든 요소들과 한 번씩 계산이 되어 외적 결과 행렬의 첫 행을 생성하며 이런 방식으로 두 모달리티의 모든 요소들 간의 계산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모달리티의 모든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모달리티의 모든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메모리 소비와 계산 시간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각 모달리티 벡터의 외적을 하면 N1 곱하기 N2 차원의 행렬이 얻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를 플래튼 시킨 벡터를 D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변형해줄 W라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N1 곱하기 N2 차원을 D1 차원으로 변해야 하므로 총 D 곱하기 N1 곱하기 N2라는 엄청난 개수의 파라미터를 가진 W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소비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을 위한 1번 단계에서 N1 곱하기 N2 차원의 계산이 수행되고 이를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두 번째 단계에서 또 D 곱하기 N1 곱하기 N2만큼의 계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1번의 계산량과 2번의 계산량을 합치면 계산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모달 컴팩트 바이리니어, 즉 MCB는 외적의 카운트 스케치 프로젝션 펑션을 취해 외적이 간단하게 계산되도록 유도하여 메모리 사용과 계산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모든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운트 스케치 함수는 벡터의 차원을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카운트 스케치 함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처럼 카운트 스케치 함수를 통해 n차원의 벡터를 k차원의 벡터로 변환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s는 각 인덱스마다 -1 또는 1을 요소로 가지는 벡터입니다. 또한 h는 각 인덱스마다 1에서 k까지의 수 중 하나를 요소로 가지며 s와 h 벡터는 모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랜덤하게 값이 초기화됩니다. 이때 모든 인덱스마다 변환된 x-의 hi번째 요소값이 x-의 hi번째 요소값에 x의 i번째 요소값과 s의 i번째 요소값을 곱해준 것을 더하는 계산을 수행하여 x를 x-로 변환하게 됩니다.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시를 통해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0차원의 x를 5차원의 x-로 변환한다고 가정하고 x, s, h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소에 대해 변환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H는 해당 인덱스의 x가 변환된 x-의 어떤 인덱스의 요소에 영향을 줄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x의 첫 번째 요소는 h의 첫 번째 요소인 1이라는 값에 따라 x-의 첫 번째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즉 x-의 첫 번째 요소에 x의 첫 번째 요소 2에 s의 첫 번째 요소 1을 곱해준 2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x의 첫 번째 요소부터 x의 10번째 요소까지 계산이 진행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x와 s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먼저 계산해 놓으면 h의 값이 1인 1번 인덱스와 7번 인덱스의 xs인 2와 마이너스 3은 다 x-의 첫 번째 요소에 더해주고, h의 값이 2인 3번 인덱스와 10번 인덱스의 xs인 9와 9는 x-의 두 번째 요소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x-는 마이너스 1, 18, 3, 4, 마이너스 6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외적의 카운트 스케치 함수를 취하게 되면 외적을 해야 하는 각 요소의 카운트 스케치 함수를 취한 후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 계산을 수행하는 것과 같고, 이는 또 외적하는 각 요소의 카운트 스케치 함수를 취하고 주파수축으로 변환한 값들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다시 시간축으로 변환한 계산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외적의 카운트 스케치 함수를 취하면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하는 계산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주파수축으로 변환한 이후의 차원이 nf라고 했을 때 nf만큼의 계산만 수행하면 되므로 기존 외적보다 계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S와 H에 대한 메모리 할당은 각 모달리티에 대해 S와 H가 모두 하나씩 존재하므로 2n1 플러스 2n2개이기 때문에 기존 외적에서 W가 가졌던 파라미터의 수보다 훨씬 적어 메모리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실제 태스크를 해결하는 모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에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텐션 맵을 추출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CNN을 통과하여 2048 곱하기 14 곱하기 14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는 이미지에 14x14로 분할된 영역들에 대해 분리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질문 데이터는 LSTM에 통과시켜 2048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14x14만큼 쌓아줍니다. 그 후에 이 두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에 MCB 풀링을 진행하여 문장과 각 이미지 영역 간의 연관성을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주황색 벡터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통과시켜 1x14x14 차원의 어텐션 맵을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어텐션 맵의 값들을 웨이트로 하여 이미지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와 가중합하여 2048 차원의 실제 태스크에 활용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 후에는 어텐션을 가해 생성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와 질문 데이터가 LSTM을 거쳐 생성했던 2048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에 MCB 풀링을 적용해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통과시켜 3000개의 클래스를 가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여 이미지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측하게 됩니다. 비주얼 그라운딩 태스크도 같은 구조의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VQA 태스크와 비주얼 그라운딩 태스크에서 모두 논문에서 사용한 MCB 풀링을 활용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생성 방식이 단순한 콘캐터네이션이나 엘리멘트 와이즈 썸 또는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살펴봤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모달리티의 개수와 상관없이 정보 융합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경우 두 개의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가정할 때 왼쪽 그림처럼 모달리티 1과 모달리티 2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하나의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하는 커먼 스페이스를 학습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커먼 스페이스에서 모달리티별로 분리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부 모달리티 정보가 손실된 상황에서는 추론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이번에는 Coordinated Representa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ordinated Representation은 어떤 제약을 두어 다른 모달리티이더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면 가깝게 매핑하는 커먼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즉, Coordinated Representation 방식은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모달리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분리해서 커먼 스페이스에 매핑합니다. 그렇다면 제약을 주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모달 랭킹 방식입니다. 크로스 모달 랭킹 방식에서는 쌍을 이루는 다른 모달리티와의 시밀러리티는 크도록 쌍이 아닌 다른 모달리티와의 시밀러리티는 작도록 제약을 주는 방식입니다. 즉, 아래 랭크로스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데요. 식에 보이는 V와 T는 아래 그림에서 쌍을 이루는 인물 사진과 인물 대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V 인버스는 인물 대사 T와 쌍이 아닌 인물 사진들을, T 인버스는 인물 사진 V와 쌍을 이루지 않는 인물 대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의 빨간색 부분은 쌍을 이루는 인물 사진과 인물 대사 간의 시밀러리티를 의미하고 이 시밀러리티를 증가시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S, V, T 인버스는 인물 사진과 이와 쌍을 이루지 않는 대사의 시밀러리티로 작은 값을 가지게 하여 랭크로스를 최소화하고 마찬가지로 S, T, V 인버스도 인물 대사 T와 이와 쌍을 이루지 않는 인물 사진들 V 인버스와의 시밀러리티로 작은 값을 갖도록 하여 랭크로스를 최소화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활용해 제약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쌍을 이루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제약을 두어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합니다. 아래 적어놓은 디스턴스 로스를 사용하는데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미지 V와 질문 T에 대해 트랜스폼 매트릭스인 TV와 TT를 적용한 후 쌍을 이루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작게 하여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Coordinated Representation 방식을 적용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 Visual Alignment for Generating Image Description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임베딩을 학습시키고 이를 이미지 디스크립션스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임베딩에 이미지의 특정 부분과 문장의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Coordinated Representation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논문에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쌍으로 존재하는 이미지의 영역들과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의 단어들에 대해 각각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는 이미 200개의 클래스에 대해 학습된 RCNN을 활용해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RCNN에 사진을 입력하면 가장 먼저 아래에서처럼 이미지 내에 객체가 존재할 만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토마토, 손, 여자, 그릇, 포크 등이 바운딩 박스로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위 19개의 바운딩 박스와 전체 이미지, 즉 총 20개의 이미지를 각각 이미 학습된 CNN에 통과시켜 4096차원의 벡터 20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4096차원의 벡터 20개를 각각 H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변환해줍니다. 문장 내 단어들에 대해서는 바이디렉션 RNN, 즉 BRNN을 활용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바이디렉션 RNN은 문장의 양방향에서 모두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문장 내 각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학습된 워드 임베딩 모델에 의해 워드 임베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XT와 오른쪽 방향에서 전달된 히든 스테이터 벡터, 그리고 왼쪽 방향에서 전달된 히든 스테이터 벡터를 모두 결합해 최종적으로 ST라는 H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성해 놓은 모달리티 스페시픽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어떻게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특정 영역들과 문장의 단어들 사이의 관련 정도를 스코어로 부여하는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를 구하고 쌍을 이루는 이미지와 문장 사이의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가 크도록 제약을 두어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통해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는 각각 바운딩 박스와 전체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입니다. 또한 파란색 동그라미 ST는 각 문장 내의 단어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입니다.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 바운딩 박스들에 대해 문장 내 단어들과의 연관성 스코어를 내적을 통해 구하여 그림의 표처럼 색깔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박스가 쳐진 노란색 동그라미, 즉 특정 바운딩 박스 레프레젠테이션과 빨간 박스가 쳐진 파란 동그라미, 즉 워먼이라는 단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의 내적 값은 느낌표가 쳐진 곳에 색깔로 표현이 되며 밝을수록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는 각 단어들에 대해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바운딩 박스와의 스코어를 추출하고 이를 모두 더해 최종적으로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제약식에 활용됩니다. 아래의 로스 함수를 이용해 쌍을 이루는 이미지와 문장 간의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가 크도록 제약을 두는데요. 로스 함수의 빨간 박스가 쳐진 SKK는 쌍을 이루는 이미지와 문장 간의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쌍을 이루는 이미지는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가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커질수록 로스 펑션이 작아지도록 제약을 두어 쌍을 이루는 이미지와 문장 간의 시밀러리티가 큰 커먼 스페이스를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생성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의 결과인데요. 학습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테스트 이미지들에 대한 이미지 센텐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문장을 검색하고 각 바운딩 박스마다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인 단어를 표시한 것입니다. 확인해보면 바운딩 박스와 센텐스 내의 단어가 꽤 잘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oordinated Representation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장점은 왼쪽 그림에서처럼 각 모달리티에 대해 분리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므로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특징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두 개보다 많은 모달리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약식을 정의해야 되는지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간단한 컨셉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레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모달리티를 다른 모달리티의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소스 모달리티의 등장인물 사진을 인코더에 입력하면 잠재 벡터를 추출하고 디코더에서는 이를 타겟 모달리티인 텍스트 모달리티로 변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코더 디코더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지로부터 문장을 생성한다고 가정하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문장이 생성될 확률이 가장 커지도록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소스 모달리티를 활용해 타겟 모달리티의 새로운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코더 디코더 모두 양식 중 하나만 인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했다면 해당 모델이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모달리티 간의 상호 보완적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방식, 코오디네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방식, 엔코더 디코더 방식이 바로 그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방식들을 동시에 적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